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사랑하고 있어요. 뼛속까지 삼성입니다. 뼛속까지. 삼성전자 오직 뭐 온몸에다 문신을 할 것 같아요. 삼성 사랑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마음의 상처도 많을 거야. 이거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참 생각 이외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뭐 갑자기 막 종가 요정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종가 악마도 나오고 참 답답할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굴곡이 심한데 이 멀리 쭉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흔들림은 길게 보세요. 여러분들 시야를 넓게 보시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면은 그날 흔들림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겠죠. 응? 와닿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초보들은 다 두렵고 설레이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막 무뎌져. 뭐 그러라니 합니다. 제가 아는 찐팬 분인데 그분은 뭐 주가가 막 폭락해도 뭐 20% 빠져도 30% 빠져도 그냥 무덤덤해. 신경 쓰지도 않아. 보면은. 그런 멘탈을 갖고 있어야 돼. 참 대단한 분이야.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더라고. 남성분들도 잘하지만은 그런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주가가 폭락해도 그냥 뭐 무덤덤합니다. 계좌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보니까. 뭐 1, 2억 그냥 마이너스 평가 손실해도 막 그러려니 해요.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올라옵니다. 왜냐, 이제 그분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우량주일 뿐더러 좋은 종목을 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아. 편안하게. 그냥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여러분들 누워있으면 되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깐추령이 있잖아. 허심탄회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 처음엔 그래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래요. 떨어지면은 땡큐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가 뭐 어차피 팔 것도 아닌데 이 떨어진 시기에 좀 더 사라는구나.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두 주주 더 모읍니다. 모으다 보면 쌓이더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수량 많이 늘어나면 수량 많이 그때 되면 수량 깡패 되는 거지 뭐. 많이 모으세요. 모을 수 있을 때. 이제 몇 년 지나 보세요. 그때 되면은 아유 그때 깐추리 형이 그때 막 열심히 꾸주사모 하렸을 때 할 걸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도망간 분도 많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무서워서 힘들어 도망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신 뭐 돈 줄 수도 있는 것, 돈 줘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소중한 돈으로 하는 거니까 본인들의 현명한 판단, 그런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주식 투자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솔직히 뭐 개나 소나 뭐 유튜버들 많은데 그런 뭐 유튜버들 뭐 저도 마찬가지야. 막 유튜버들 말만 듣고 하시는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뭐 여기저기 채널 다니면서 뭐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던데 절대 믿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자기 좋은 노하우 투자 있으면은 자기만 혼자 알고 투자하면 되죠. 무슨 뭐 리딩방 뭐 주식 차트 가지고 별짓 다 하고 있던데 아니 본인에서 벌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쓸데없이 유료화 만들어. 유료 만들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능력을 키워야 돼. 키우고 참 힘들면은 그냥 듣기만 해. 그냥 계속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 듣고 흐름도 알아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계속 소화시키는 거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께 돼요.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들은 분들은 내공이 쌓여서 그러려니 합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 하여튼 같이 갑시다. 멀리. 지금 이번 시간에는 뭐 인텔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텔이 요즘 보니까 유럽 거점에다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돈도 투자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가 뭐냐? 단연 극자외선이죠. EUV예요. EUV. 이 EUV가 이제 결국은 반도체 성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인텔, 뭐 TSMC, 마이크론, 하여튼 이런 굴지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EUV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즘 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분서주. EUV 확보전이 치열해지니까 이제 국내 우리 또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녹록지 않은 그 EUV 경쟁에 뛰어들어야 돼. 완전 내가 볼 때 사활을 걸어야 돼. 사활을 걸어야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EUV 장비하고 기술 확보에 진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뭐 목숨 내놓듯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EUV는 그 반도체 공정 중에 웨이퍼 위에다 회로 모양을 막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노광 공정에서 활용되는 빛이야, 빛. 빛이다. 그 기존에 이제 불화르곤 했는데 그 불화르곤 빛보다도 파장이 좀 짧아요. 한 14분의 1 정도 된다네. 파장이 짧아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런 막 회로 모양을 막 찍어내는 거야. 막 찍어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미세하게 막 찍어낸다, 회로를. 그럼 결국 뭐 네로라 하는 그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까다로운 그 EUV 기술 구현에 앞장서는 이유인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장비 만드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한 대당 한 2천억씩 한다 하니까 장비 한 대 2천억씩 한다니까 얼마나 참 고부가치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인텔의 아일랜드 팹의 그 엔지니어들이 ASML의 그 EUV 노광기를 이제 팹 안으로 이제 들여놓은 이게 또 EUV인가 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가 누구냐? 미국의 인텔이라고 하네요. 인텔이 상당히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인텔은 지난달에 그 말 보니까 유럽 반도체 생산 거점인 아일랜드 공장에 처음으로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들여놔요. 그래서 인텔 측이 하는데 아일랜드에 그 신규 구축적인 팹 34라고 있어. 팹 34. 이 팹 34에서 인텔의 사공정, 약간 이게 사공정이면 한 7나노급 되는가 봐요. 7나노. 사공정하고 EUV를 활용해서 내후년에는 칩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밝힙니다. 밝혔고, 그리고 그 인텔의 그 CEO가 지난해 9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그 모터쇼에서 지금 보니까 아일랜드의 첨단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그 반도체를 맞춤 생산할 계획을 밝힌 만큼 결국 이곳에서 이제 EUV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도 칩 위탁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냐? 미국도 이제 메고니 반도체 회사니까 마이크론 있죠. 마이크론의 그 EUV 기술 확보 움직임도 상당히 이제 가파른데 마이크론은 오는 한 24년에 EUV 기술을 활용해서 D램을 양산할 계획이고 지난해 9월에 자사 연구 설비에 ASML의 그 최신 EUV 노광 장비를 들여놨습니다. 들여놨고 특히 최근 회사가 일본 히로시마죠. 히로시마현 쪽에 EUV 엔지니어를 채용할 것이다. 그런 공고가 괄목할 거다. 괄목할 만하다. 히로시마 쪽에도 가는 것 같아요. 히로시마. 그래서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기존 히로시마 팹 주변에 8조 원을 들여가지고 D램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그 신규 팹을 2024년에 가동할 계획인 점을 기록할 때 현재 EUV D램 양산 라인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일본 내에서도 ASML이 EUV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비가 없다고 하네요. 그 향후 이제 일본 정부도 이제 마이크론에 이어서 ASML의 현지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고 뭐 1등 우리 그 TSMC 올해 또 큰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보니까 4분기에 7나노 이하 공정으로만 매출의 50%를 낸 우리 TSMC인데 참 대단합니다. 애들도 보면은 대만 내 팹 18하고 팹 12 등을 이제 중점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80대 내외의 EUV 노광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확보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 올해 연간 설비 투자는 사상 최대 금액 52조 정도 투자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제 TSMC가 EUV 기술하고 장비 확보 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도 그 반도체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여튼 이 TSMC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얘들이 하도 이제 잘하니까 날뛰는 애들이기 때문에 TSMC의 그 사업 방향을 한번 유심히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삼성 하이닉스도 EUV 인프라 이제 확보를 위해서 분전할 것 같은데 삼성이 올해 상반기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그 공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나 뭐 14나노 EUV D램 양산 확대를 위해서 이제 수십 대 노광기를 국내 공장에 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지난해 그 양산을 시작한 EUV DRAM 비율을 4분의 1 이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하이닉스도 요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은 보면은 여기서 웃긴 게 뭐 EUV 노광 장비를 ASML이 이제 세계에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세계 단독이다. 경쟁사들의 EUV 인프라 투자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점은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잘 해야겠지. 이제 뭐 향후 이제 수년간 EUV 장비 확보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인데, 하여튼 기술하고 장비 확보 경쟁력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분주하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결국은 돈도 많이 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R&D 쪽에도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도 사용하고. 그래서 반도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괜히 했다가 나중에 이게 망하기 딱 좋은 게 반도체라는 겁니다. 어설프면 박살 나는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살아남길 바라고, 앞으로 뭐 인텔도 그렇고 TSMC도 그런데 거기서 뭐 삼성은 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도 제2의 뭐 치킨 게임이겠나? 치킨 게임? 일종의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저는 믿어보고 열심히 한번 꾸준히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요.